얘들아 이제 답안지라. 답안지랑 어쨌든 자세히 보이고. 얘들아 두 개 말고는 어려운 게 없지? 얘들아 보자 몇 개만 보자. 일단 문제가 맞죠? 이런 말 성수의 유학이 문제보다 성대가 짠. 얘들아 2번. 그러니까 이 1번은 이제 뭐 그만해줄 것 같고 2번에 뭐 유교랑 도가잖아, 맞지? 유교랑 도가고 얘들아 이따가 오늘 중간 이제 마무리하겠지만 니은은 한번 기출에 나왔었어. 이게 제신문에 있던 표현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OX를 한번 했었는데 도가에서는 도의 시작과 끝이 있다 없다? 없어. 알겠죠? 도라는 거는 자연적 수단이니까 도의 시작과 끝은 없지만 만물에는 다 삼가 죽음이 있다고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이 표현도 좀 기억하면 좋아요. 어쨌든 삼가 죽음이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에 삼가 죽음이라는 것이 나타난다. 알겠죠? 그래서 근데 이 삶과 죽음이라는 게 사실 내가 그랬잖아. 도가가 말하는 삶과 죽음은 막 불교가 말하는 이런 윤회 과정으로서 선한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생명에 태어나 그리고 생명이 사라지고 그럼 내가 죽으면 또 다른 생명이 나타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삶과 죽음이 계속해서 기회순환으로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불교처럼 내가 무조건 다시 태어 이런 개념은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만물의 삶과 죽음이란 표현도 좀 기억하면 좋고 그 다음에 디귿은 어쨌든 기로서 연결된 순환 과정이죠. 맞죠? 도가 그 다음에 4번은 뭐 다 이제 가능할 거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도가에서도 어쨌든 참된 지혜, 뭐 원리 이런 식의 표현들은 다 쓸 수 있다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내가 4번에는 나 굳이 안 해도 되겠죠. 목자 입장에서 이제 예술관 그래서 아마 2번의 니은이랑 그 다음에 5번은 사실 이제 좀 무난하잖아. 기억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둘 다 동의해야 되고 맞죠? 몇 년 전에 작년인가 뭐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필요 보장이 있다 이런 식의 표현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근데 그거는 노직 입장에서 국가 역할이 아니죠. 기본적 필요 보장이 국가의 역할은 아니잖아 노직한테. 맞죠?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니은은 둘 다 뭐 절차적 정의 다 알고 그 다음에 둘 다 공리주의 반대했고 특히 노직이 공리주의를 반대했던 이유는 두 개야. 그러니까 올해 스특에서도 스완인가? 스특에서도 나오는 표현이긴 한데 현재 시간 방면 원리 정의의 종국 결과 원리 이런 식의 단어들이 나오거든. 노직한테 현재 시간 방면 원리 종국 결과의 원리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와. 근데 이거 두 개가 어쨌든 지금의 시점만 보겠다 이거야. 근데 이건 노직 입장에서 바람직한 게 아니잖아. 노직은 과정이 중요한 거니까.
결과만 보면 안 되잖아. 그래서 현재 시간 단면 원리 또는 정의의 종국 결과 원리가 공리주의나 또는 롤스한테 하는 표현이야. 로직이 봤을 때. 즉 정형적인 분배를 로직이 그렇게 표현을 해. 그럼 이제 돌아가서 로직이 봤을 때 공리주의의 문제는 어쨌든 결과만 보고 있으니까 알겠죠? 이 역사적인 재화의 형성 과정을 간과한다. 또는 이전 과정을 간과하는 비역사적 원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최다 최행이라는 원칙이 존재하니까 마찬가지로 정형적인 거지. 알겠죠? 그래서 로직이 봤을 때 공리주의는 비역사적이면서 정형적인 거야. 비역사적이면서 정형적. 그리고 이제 놀스가 봤을 때 그때 몇 번 OX 할 때 했지만 공리주의가 가지는 문제는 자 공리주의는 개인의 선택 원칙을 사회로 확대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 이것도 제 평가와 질문이야. 놀스가 봤을 때 공리주의는 개인의 선택 원칙을 사회로 확대시키는데 나의 정의로는 합의의 문제라고 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놀스가 봤을 때 공리주의란 구성원들의 합의가 전제되어 있지 않아. 맞죠? 그리고 개인의 선택 원칙을 사회로 확대해서 전체 이익을 높이고자 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는 거고. 알겠지? 아니면 또 기출에 나왔던 표현. 공리주의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높이고자 하는데 놀스는 반드시 모든 사람의 이익이 높아져야만 하거든. 그러면 공리주의의 문제는 일부에게만 이익이 되는 불평등을 정당화시킨다. 또 반대로 하면 일부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는 불평등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거지. 그럼 다시 말하면 결국 공리주의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높이는 것을 옳다라고 여기다 보니까 거기서 이익을 얻지 못하는 최소수혜자들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최소수혜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는 게 놀스 입장에서 알겠죠? 공리주의가 가지는 문제점이야. 그래서 그런 문제점 원인들도 이제 좀 기억을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6번은 그 다른 건 필요 없는데 2번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잖아. 자신의 필요 때문에 사랑한다. 맞죠? 요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요것도 한 몇 번 이야기했는데 한 3, 4년 전 수능 특강에서 LA 프롬이 나와서 태아와 어머니와 같은 관계를 빗대서 태아랑 어머니와 같은 관계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바람직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게 LA 프롬의 입장으로 나온 적도 있어. 태아와 어머니는 알겠죠?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필요로 하는 사랑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알겠죠? 근데 그 필요로 하는 말을 빼버리고 그냥 태아와 어머니와의 관계는 바람직하지 않다? 뭐 그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번이 어제 대치 쪽에 좀 들었더라고. 근데 이거 제시문이 좀 어렵긴 한데 답은 쉽잖아. 근데 누군지 판단해서 되잖아. 맞지?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 생유는 절대로 칸트를 막 미친 듯이 어렵게 안 돼. 그냥 딱 보고서 그냥 칸트다라고 하면 돼. 근데 어쨌든 7번에 보면 행복이 인간이 갖는 목적이긴 하다. 그러니까 칸트라는 사람이 어쨌든 인간이 경향성을 따르면 쾌락 추구한다 이야기했었잖아. 행복을 추구해. 알겠죠? 근데 그게 의무로 볼 수 없다고. 그게 의무는 아니라고. 맞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미 저절로 의욕하는 것은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 의무란 마지못해 취해진 목적으로서의 강요래. 그럼 여기서 너희가 어쨌든 기억해야 될 거는 칸트한테서 의무는 강요다. 알겠죠? 여기서 그냥 칸트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끌은 얘들아 좀 오늘 내가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겠지만 미리 어쨌든 저번에 기억나지? 비싼 밥 먹는 거랑 책 한 권 사는 것 중에 안정성, 항구성, 비용의 측면에서 오히려 정신적 쾌락이 더 우월하다. 알겠죠? 그리고 판단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정신적 쾌락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고 그런 표현 기억나죠? 그래서 이것도 좀 알고 있으면 좋은데 얘들아 만족하는 바보보다는 불만족하는 인간이 더 낫고 맞죠? 불만족하는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라는 표현이 미래 입장인데 여기서 보기가 좀 만들어져.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쉽게 말하면 내가 멍청이들, 그러니까 미래라는 사람은 만족과 행복을 별개로 봐. 일단 만족과 행복이 별개야. 알겠죠? 만족하는 바보보다는 불만족하는 소크라테스가 더 행복해.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어떤 점에서 불만족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부족함을 계속 성찰하는 사람이야. 알겠죠? 그래서 지식의 탐구를 강조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에 비해서 불만족하는 소크라테스가 더 행복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만족하는 바보보다 불만족하는 소크라테스가 더 나아, 더 행복해. 그래서 만족과 행복은 별개야. 이거 하면 연계에서 나온 폭이야. 만족과 행복은 별개.
그럼 이제 이것 때문에 또 어떤 식으로 보기들이 만들어지냐면 좀 응용해서 쉽게 말하면 얘들아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만족감이 높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근데 그게 원한이야. 미란테서 바람직한 건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멍청이들은 만족감이 큰 걸 선택할 수 있다고.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적 수준이 높은 인간이라면 오히려 만족감이 덜한 것들을 선택할 수도 있어. 이해되겠니 얘들아? 그래서 만족과 행복을 좀 별개로 본다라는 거를 미래 입장으로 좀 기억을 해줘야 돼. 네. 그 다음에 얘들아 제 8번 보자. 딱 첫 번째 줄에서 이미 식어 나왔지? 그러니까 이 첫 번째랑 두 번째 줄까지가 놀스의 공유된 정의관이라는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싱어의 입장이었고, 근데 이제 밑에 한번 봐봐. 동물 실험 실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폭력적 공격이 자칫 잘못하면 동물 실험의 옹호자들로 하여금 동물 실험을 비판하는 모든 사람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낙인 찍는 것도 가능하게 할 수 있대. 그러니까 물론 자 싱어도 원칙적으로는 뭐 해야 된다? 비폭력적이어야 돼. 알겠죠? 근데 내가 그때 정말 예외적 가능성으로서 최후가 아닐 수도 있고 폭력적 수단이 정당화 되는 경우도 있긴 해. 근데 그거는 정말 보기로 나왔을 때 예외로. 알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거잖아. 맨날 우리 싱어 제시문 맨 마지막에 보면 시민불복종이 부작용을 일으켜 여론 악화돼서 다른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런 것들도 고려하라라는 이 시민불복종의 폭력적 행위로 나타났을 때에 대한 부작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들 다 테러리스트다 라고 간주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싱어는 어쨌든 비폭력적인 게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효율성이 감소할 수 있는 지점도 따져봐라는 거지. 싱어의 제시문이고요. 밑에 을은 놀스자 맞죠? 그래서 이제 기억은 둘 다 맞는 말이잖아. 이제 놀스 결과물을 다 알죠? 머릿속에 막 떠올려야 되더라. 알겠죠? 말 많이 했던 거 체제의 비효율성을 초래. 맞죠? 체제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경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여. 알겠죠? 그때 체제를 파멸로. 그 다음에 내가 니은은 기억나죠? 내가 저번 주 모임에서 어쨌든 시민불복종이 법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원칙을 존중하면서 이루어져라는 표현이 보통 제시문에서 항상 싱어로 나오거든. 근데 그게 무기로 나오면 누구도 가능하다니 놀스도 가능하다. 알겠죠? 놀스도 민주주의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나머지는 뭐 어렵지 않고. 자,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볼게요. 10번이 그러니까 어떤 이 10번도 어쨌든 교과서에서 이 종교 관련해서 원래 뭐 퀸이나 저기 누구야 엘리아데가 주로 나오지만 뭐 마르크스, 뒤르켐 이런 사람도 있어 교과서에서 일단. 근데 이제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뒤르켐이라는 사람은 익숙하지? 사람 이름 뒤르켐. 뭐라고 어디서 익숙한데? 너희 사회문화에서 배우는 사람이야. 사회문화에서 배우는 기능론으로 배우는 사람이 뒤르켐이거든. 뒤르켐이 어쨌든 종교를 좀 긍정적으로 봐. 뒤르켐은 이 종교라는 것을 사회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서 보는 사람이 뒤르켐이고, 마르크스는 요 마지막 문장처럼 이 인민의 아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 혁명 의지를 떨어뜨리게 만들어. 현실에 순응하게 만들고. 알겠죠? 구성원들의 혁명 의지를 떨어뜨립니다. 마약이야 마약. 그래서 마르크스는 종교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야. 부정적으로. 알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기억은 뭐 당연히 이게 뭐냐면 우리 많이 했잖아. 엘리아데가 이 세계 자체가 신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신은 이 세계를 창조했고 초월해서 존재하는 거지. 세계 그 자체가 신은 아니야. 그래서 기억은 엘리아데 입장에서 맞는 말인 거야. 세계 그 자체가 아니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니은도 알죠? 많이 했던 이야기고 종교적 인간에게는 모든 자연물이 신성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디귿은 아까 이야기했죠? 알겠죠? 자본주의의 폐단을 해결할 수가 없어 종교로. 오히려 거기에 순응하게 만드는 거야. 순응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마르크스의 입장을 좀 알면 되고. 알겠죠? 그 다음에 11번 기억. 11번은 니은 진짜 틀리면 안 된다 이거. 알겠지? 내가 갑의 아리스토텔레스잖아. 그리고 을은 테일러니까 모든 생명체가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둘 다 되잖아, 둘 다.
나머지는 어렵지 않고요. 그다음에 12번은 맹자죠. 맞죠? 정신노동하는 사람과 육체노동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역할 분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맹자고요. 그러면 1번에서 맞는 말이잖아. 결국 개인과 소인의 차이는 인격을 수양해서 실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인 거니까. 맞죠? 그래서 1번은 분업이 필요하고 2번 나 굳이 안 받아도 될 것 같고 나머지 보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그렇죠? 그 다음에 13번 얘들아 같이 제시문을 좀 보자. 얘들아 인간이 자기 신체, 인신, 소유물에 대한 절대적 주인인데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아. 그게 자연법의 내용이야. 알겠죠? 이성에 따른 자연법의 내용이야. 그래서 자신의 신체와 소유물에 대한 권리가 있고 다른 사람의 신체와 소유물에 대해서 뭐 하지 않아야 된다? 침해하지 않아야 할 것을 자연법이 가르쳐. 그래서 자연법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의해야 되고 누구나 따라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한번 7월달에 나왔었지. 자연 상태에서의 자연법은 인간이 따라야 되는 규범이다. 어느 누구도 타인의 자유와 소유물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명령해. 자연법은. 알겠죠? 근데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한번 이야기했던 게 그러면 저번에 나 그거 기억. 그래서 제시문에서 뭐 있었냐면 그럼 로크한테서 자연 상태는 자유의 상태이면서 방종의 상태라고 하면 되냐? 자유의 상태는 맞잖아. 누구든지 동등한 자유를 가지고 있잖아. 방종의 상태가 되면 돼야 안 돼. 그건 아니라고. 아무 때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를 내버려두는 상태는 아니라고. 자유지만 방종은 아닌 상태인 거야. 알겠죠? 근데 이제 야 원래 이런 존재인데 굳이 다른 사람의 권력과 지배에 복종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지. 누구나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향유가 불확실하니까 맞죠? 동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지배에 복종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로크의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을은 어쨌든 많이 했잖아. 맞죠? 모든 사람의 의지를 얘들아 이 다수결에 의해서란 말은 그냥 신경 쓰지 말겠지? 그냥 너희는 어쨌든 만장일치로 기억해주면 돼. 알겠죠? 만장일치. 홉스 입장이잖아. 맞죠? 홉스 입장. 자 그러면 기억은 둘 다 오죠. 맞죠? 둘 다 오고 근데 내가 홉스는 이것뿐만 아니라 뭐도 기억하라고 했니? 정념이라는 단어도 좀 기억하라고 했고 알겠죠? 자연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정념과 이성 요거 좀 같이 기억하라고 했고 니은은 어쨌든 자연 상태는 우리가 각자가 다 집행권을 가지고 있었고 맞지? 자연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근데 이제 비교적 최근의 평가원에서는 앞에 주어가 시민이란 말이 붙었을 때는 다르다. 왜냐면 시민은 이미 국가가 성립하고 난 이후니까 시민이 자연법을 집행할 수가 없잖아. 그건 다 이미 집행권을 국가에게 양도했으니까. 근데 자연 상태에서는 다 각자가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선지가 좀 생소하면 알고 있어야 돼. 이것도 작년의 소환에 나왔던 표현이거든. 왜 내가 너희한테 왜 한번 이런 말 했었잖아. 해설지에 있긴 하지만 로크한테서 입법부와 집행부가 좀 다르다 기능이. 입법부는 한번 법을 딱 만들고 나면 굳이 계속해서 있을 필요는 없는 알겠죠? 즉 상시적으로 있을 만한 이유는 없어. 근데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는 좀 상시적인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로크야. 그런 점에서 권력 분립을 이야기하기도 해. 알겠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입법부가 법을 완수한다면 그때는 입법부가 뭐예요? 없어도 돼. 알겠죠? 그럼 그 입법부도 결국 우리 중에 대표들이잖아. 우리 중에 일부잖아. 이 사람들도 또한 당연히 그냥 시민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지. 입법부가 없어져도 되는 거니까. 집행부와 달리. 그래서 그 표현이 지금 로크한테서 나온 거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홉스야 워낙 많이 했잖아. 주권자는 계약의 주체는 아니지만 주권을 대표하면서 동시에 대리한다라고 표현을 해. 주권을 대표하면서 동시에 대리야. 알겠죠? 대표와 대리. 근데 내가 루소도 어쨌든 군주를 인정은 한다고 했지만 군주는 뭐니? 대행이란 말을 써. 알겠지? 루소는 집행 권력을 대행하는 사람이야. 주권 대표할 수 없어. 맞지? 루소한테 주권을 대표될 수 없는 거잖아. 알겠죠? 대행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냥 대행하는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15번의 기억 이미 있다. 이제 이거 워낙 많이 해서 구평 이후로 계속 지금 목이 넣고 있다. 계속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니은도 워낙 많이 했죠. 사회 이익 증진 형벌의 본질이 사회 이익 증진은 칸트 빼고 다 돼. 칸트 빼고. 그 다음에 뭐 디귿 어렵지 않고 디귿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좀 넘어갑시다. 문화는 넘어가고. 저기 17번은 좀 결이 좀 특이하긴 한데 이렇게 안 납니다. 수능에서는. 그러니까 동양윤리에서 갑은 불교인데 을은 묵자잖아. 묵자. 알겠지? 근데 묵자가 동양윤리에서 이렇게 메인으로 나온 사람은 아니야. 보기만 나오지. 근데 어쨌든 묵자 맞잖아. 모두를 이롭게 하고 모두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5번에 당연히 불교도 오랜만에 나오지만 보살이라는 사람을 성인으로 이야기하잖아. 보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알겠죠? 이끄는 이타적 인간. 그리고 애초에 저번 주에 말했던 무아라는 게 나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거거든. 인식을 버려야 돼요. 묵자도 마찬가지고. 차별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 도가고. 그래서 나는 내 의도는 너희들이 불교니까 을은 도가겠지 싶어서 4번을 체크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런 사람 없죠? 맞지? 그 다음에 나머지 보기는 안 해도 되겠죠? 3번이 틀린 이유는 도가는 도가란다. 묵자는 모두의 이익을 동등하게 해야. 그러니까 공리주의랑 비슷하다고 했잖아. 묵자가. 자, 그 다음에 얘들아 18번은 제시문에서 놀스가 해외 원조에서 자금 투여가 되게 바람직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것도 어쩔 수 없다. 자금 투여가 되게 바람직하지 않아. 근데 물질적 자금 투여를 부정하지도 않아. 알겠지?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같이 기억을 해야 돼. 자금 투여를 되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 원조를 아예 부정하진 않아. 알겠지? 경제적 원조를. 근데 이제 자금 투여가 되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는 어떤 맥락이었니? 이거 그러니까 롤스가 이렇게 말하는 맥락의 이유는 뭐였냐면 그거잖아. 왜 유행 유튜버들 막 절대 빈곤한 나라에서 애들이 막 돈 달라고 하잖아. 근데 롤스가 말하는 거는 돈 주는 게 아니라 걔들이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자금 투여가 돼버리면 계속 의존하게 된다. 알겠죠? 그런 맥락에서 이걸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지. 근데 경제적 자원을 원조를 절대 부정하지는 않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뭐 충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네. 맞죠? 롤스의 해외 원조는 권유, 충고, 권고 이런 것들이잖아. 그 다음에 을은 싱어죠. 마찬가지야. 이것도 봐봐. 난 다음 주에 OX로 놓을 거야. 절대 빈곤은 나빠. 여기 보면 절대 빈곤은 나쁜 거야. 근데 불평등 자체가 나쁜 것은 또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싱어 롤스 둘 다 불평등 그 자체가 악은 아니에요. 알겠죠? 근데 절대 빈곤은 악이라고 봐. 그러니까 생각보다 평가원에서 그 표현도 많이 나왔거든. 불평등 그 자체가 악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근데 싱어는 절대 빈곤은 악이라고 보는 사람이야. 절대 빈곤. 그래서 나머지는 어렵지 않고. 그래서 2번이랑 5번이 다 비슷한 말이야. 보기 2번 5번 맞죠? 그러니까 롤스는 그런 사회라면 중단되는 거고 싱어도 물론 중단점이 있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중단되면 안 되는 거지. 인권이 보장된 사회든 질서 정연한 사회든 싱어 입장에서 절대 빈곤한 개인이 존재할 수 있잖아. 맞죠?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 자유가 보장되었다고 중단되어지는 거는 바람직한 건 아닌 거야. 싱어 입장에서. 그 다음에 19번은 얘들아 어쨌든 길리건이라는 사람의 도덕 발달 단계와 관련된 배려율인데 어쨌든 남성의 도덕적 발달 단계와 여성의 도덕적 발달 단계가 다르다. 맞지? 왜냐면 남성은 독립을 핵심적인 발달 단계로 보고 여성은 독립이 아니라 의존. 알겠죠? 의존의 발달 단계가 있고 그런 점에서 남성과 여성의 도덕적 지향성도 다르다라는 게 배려율이자 입장이 있고 여성은 친밀이고 남성은 독립이거든. 알겠죠? 그래서 막 이야기를 했잖아. 만약에 나도 당연히 애를 낳으면 여자애를 낳고 싶다고. 남자애를 낳으면 진짜 그렇지. 내가 낳는 것도 아니지만 귀엽죠. 어쨌든 알겠죠? 그래서 차이는 인정해야 되고 니은은 기출이죠. 이거 두 개 바뀌었다. 맞죠? 추로는 남성이고 여성이 정소고 그 다음에 니을 이거 한번 내가 길리건 배려율에서 몇 번 기출해서 이기심이 아닌 이타심으로써 배려를 실현해야 되는데 이건 틀린 말이거든. 기억나니? 이타심 뭔가 되게 여성 느낌이긴 하지만 이타심으로 함량하는 거 아니야. 알겠죠? 왜냐면 길리건이 말하는
배려윤리는 남성의 주된 관심이었던 이기심과 이타심을 넘어서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를 다 포용할 수 있는 배려의 덕을 이야기했던 사람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도덕의 발달 마지막 단계가 되면 자 이거는 너무 이거는 틀린 말이고 알겠죠? 자신만을 아니라 모두를 이타심을 넘어서서 알겠죠? 이타심을 넘어서서라는 표현도 좀 기억하면 좋고 이타심으로 함량되지 않아 배려윤리가 이타심을 넘어서야 돼. 그 다음에 20번은 굳이 안 할게. 알겠죠? 한번 왔으면 뭐 안 틀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이따가 제일 마지막 시간이죠. 5일치 모의고사에서 좀 특이한 보기 몇 개 좀 볼게. 특이한 보기 몇 개 좀 보자. 야, 우리 그때 서열율이 다 했었는데 하다가 말자. 저번 주에 일주에서 제발 진짜 안 돼. 나 분명히 서열율이 다 안 할 것 같은데. 다 했다고까지? 그런데? 그럼 얘들아 바로 일단 서열율 끝내고 좀 이제 쉬었다. 서열율 끝내고. 근데 오늘 드린 거에서 얘들아 빨리 저기 11페이지 문제 풀어줘야 돼. 11페이지. 11페이지 문제. 이거 과제 다 냈죠? 이런 데는 없죠.
있잖아. 1번에 벤담이죠. 맞죠? 벤담. 그 다음에 을은 워낙 많이 했지 칸트. 그래서 1번에 오, 2번 오, 그리고 이 2번 보기는 꼭 벤담뿐만 아니라 미란테 들어가도 맞는 말이야. 뭐 1번도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3번 얘들아 했죠? 개발될 필요는 있지만 가르쳐줄 필요는 없다. 맞는 말이죠? 3번 오. 4번 의지의 준칙이 자율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해야 되지. 맞죠? 의지의 준칙, 자율적 의지가 필연성과 조화를 이루면 그때 전적으로 선한이지. 저번 주에 이야기했으니까 없다. X. 5번 둘의 공통점. 맞죠? 보편적 원리. 그래서 적절한 거는 됐죠? 1, 2, 3, 5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서 얘들아 이런 자연적 조건 때문에 선의지가 의도를 성취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라는 칸트고, 을은 맥킨타이어죠. 그러면 1번에서 기억나죠? 1번 5 맞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이성적 존재자는 인간을 말하는 거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신을 말하는 인간, 신 둘 다 이야기하는 거니까. 알겠죠? 근데 내가 앞에 뭘 적었냐면 이번은 유한한을 넣은 거야. 알겠지? 그냥 모든 이성적 존재자면 인간이랑 신 다 말하는 거지만 유한한이 들어가 버리면 누구만 이야기하는 거니? 이건 인간만 말하는 거야. 알겠죠? 유한한. 신이 유한하진 않잖아.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인간이고 인간에게 도덕은 의무이고 강제가 맞는 거지. 그래서 1, 2번을 좀 구분해라. 알겠죠? 그래서 대상이 달라 지금. 그래서 1번이랑 2번 둘 다 맞는 말이야. 3번 기억나죠? 칸트한테서 천부적인 재능, 용기와 같은 기질상의 속성들이 선할 수 있어. 근데 그것을 사용하는 의지가 선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다? 악할 거, 해로울 수 있는 거지. 알겠죠? 의지가 선하지 않으면 악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자체로 선한 거는 선의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천부적인 재능, 용기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3번. 오, 이것도 칸트 제시문 많이 나오잖아. 4번 맥킨타이어 뭐가 틀렸다? 타고난 X 맞죠? 타고난 더 X. 타고난. 5번 얘들아 감정이 자 도덕에 기여하는 감정이 존재하는가? 칸트는 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거 한 번만 더 확실하게 하자.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듯이 했다. 동정심이 절대로 행위의 동기가 되면 돼, 안 돼? 그건 안 돼. 알겠죠? 동정심이 행위의 동기가 되면 이건 도덕적 가치가 아예 없어. 근데 우리 자연과에 비해서 이야기했지만 칸트 입장에서 동정심이라는 게 도덕적 행위의 동기는 안 되지만 도덕에 뭐 할 수 있다? 이룰 수 있는 감정이긴 해. 알겠죠? 그러니까 그 도덕에 이룰 수 있는 자연적 소질과 같은 동정심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도 나에 대한 의무야. 그러면 사실 이거는 도덕에 기여할 수 있는 감정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면 칸트 입장에서는 동기는 아니더라도 알겠죠? 동기는 아니더라도 동정심 같은 것들은 당연히 도덕에 기여할 수 있는 감정이긴 해. 행위의 동기는 안 되더라도. 근데 이거 외에도 우리가 몇 번 계속 이야기했던 게 법칙에 대한 외경 또는 존경심. 알겠죠? 외경이나 존경심 같은 것들도 이거는 동기가 되는 감정이긴 해. 또. 그러니까 이거는 동기는 아닌데 기여할 수 있어. 왜 이래? 네. 알겠죠? 동기는 아닌데 기여할 수 있고 동기는 아니지만 이거는 동기가 되어지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떠올리면 되고. 그 다음에 맥킨타이어야 기출이었잖아. 자연스러운 감정. 그래서 칸트랑 맥킨타이어가 둘 다 한번 나왔던 게 뭐 도덕에 있어서 동기와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 이런 부기가 있었거든. 근데 이제 맥킨타이어는 자연스러운 동기, 자연스러운 감정,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이런 것들을 인정하니까 둘 다 도덕에 기여하는 감정이 있지. 5번도 둘 다 되는 거고. 그래서 1, 2, 3, 5입니다. 마찬가지로. 1, 2, 3, 5 됐죠? 네, 그 다음에 자 3번은 그냥 일반적인 공리주의 글이잖아. 맞죠? 일반적인 공리주의 글이니까 그냥 벤담이고요. 그 다음에 을은 또 맥킨타이어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주에 얘기했듯이 공동체 벗어나면 배울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다. 이런 거 맥킨타이어 입장이었고. 그러면 1번에서 알다시피 공리주의가 다른 사람의 행복이나 이익을 배제하면 절대 정당화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알겠죠? 네.
공리주의의 원칙은 모든 사람의 행복과 고통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것에 있는 거고 배제하면 안 되잖아. 알겠죠? 배제. 자 그다음에 또 이거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야 너희 공리주의 왜 이러지? 아니 이게 저번 주부터 계속 이러더라고. 얘들아 봐봐. 일단 이거 보자. 도덕 당연히 무관하지 않잖아, 그렇지? 당연히 무관하지 않고 3번에서 얘들아 인간의 본성과 무관하다. 도덕의 원리가 인간의 본성과는 무관한가라고 하면 이거 맥킨타이어 입장에서 틀립니다. 알겠죠? 내가 예전에 한번 OS 이야기했었는데 맥킨타이어도 인간의 본성이 공동체의 옳음 또는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어. 알겠죠? 그래서 인간의 경향성과 아예 무관하다라고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맥킨타이어 말이야. 근데 이거 미안 이러냐. 지금 맥킨타이어도 당연히 무관하고요. 공리주의도 절대로 아이씨 왜 이래? X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신경 쓰여가지고 얘들아 왜 바뀌지? 잠시만 왜 이러는 거야? 미치겠네. 내가 3번에서 다시 말할게. 그러니까 무관하다는 둘 다 X야. 알겠죠? 애초에 공리주의는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는 그 본성으로부터 도덕의 권리가 나타나는 거고 쾌락을 추구하는 본성으로부터. 맥킨타이어도 아까 말했듯이 인간의 본성은 공동체의 가치를 내면화하고자 하는 본성이자 경향성을 가져. 알겠죠? 그래서 무관하다 틀린 말이야. 됐죠? 네. 그 다음에 4번은 얘들아 뭐가 틀렸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맥킨타이어가 내가 앞에 뭔가를 좀 낚시하려고 사회통합이란 말 넣긴 했지만 맥킨타이어가 보편적 도덕을 강화하자고 하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잖아. 알겠죠? 이 사람이 도덕적 보편주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보편적 도덕을 추구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를 강화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지. 알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5번 이제 나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 의무만 보고서 칸트는 하면 안 된다고 이제는. 알겠지? 인간으로 하여금 의무를 행하도록 하는 근거가 있는가? 이건 좀 알자. 벤담 밀 공리주의는 그게 뭐였니? 쾌락이나 또는 고통, 맞죠? 쾌락이나 고통이 인간으로 하여금 의무를 행하게 하는 거잖아. 기억나죠? 쾌락이나 고통이 인간으로 하여금 의무를 행하게 하는 거고. 맥킨타이어도 인간으로 하여금 의무를 하도록 하는 근거 있잖아. 맥킨타이어는 내가 속한 가족, 민족, 국가로부터 해야 될 역할, 의무를 물려받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맥킨타이어는 뭐로부터? 공동체의 역사, 관행, 전통으로부터 인간으로 하여금 의무를 하게 하는 거니까.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5번은 둘 다 가능하게 만든 선지인 거지. 그래서 2번, 5번밖에 없습니다. 2번, 5번입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4번. 뭐 칸트죠? 맞죠? 4번. 되니? 칸트 입장이고. 그 다음에 고등 능력을 가진 존재가 행복해지려면 하등 능력을 가진 존재보다 더 많은 것을 필요한데 그래서 공리주의자의 밀은요 질적으로 수준 높은 쾌락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좀 더 높은 수준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 단순히 경험을 넘어서서 알겠죠? 판단, 지성력, 상상력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되겠죠? 그럼 이제 일단 공리주의 입장이고요. 밀이야. 그럼 1번 이것도 이미 기출에 나왔어 얘들아. 어떤 목적을 기억나죠?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서 돕는 것은 절대로 도덕적 행위가 아닙니다. 이거 서두이시겠다는 거 아니야. 알겠죠? 어떠한 목적을 욕구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 이거 선이지 아닙니다. 절대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어. 그 다음에 얘들아 칸트한테서 내가 준칙이라는 거는 개인의 규칙이니까 쾌락 추구하는 것도 준칙일 수 있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준칙으로는 성립이 가능해. 알겠죠? 준칙으로는 성립이 가능하니까 될 수 없다라고 하면 틀린 것이. 알겠죠? 준칙으로는 성립이 돼. 자, 그 다음에 3번은 얘들아 너 같으면 이거 맞잖아. 밀은 특히 재심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의무감과 무관하게 결과의 좋음에 의해서 판단되는 거지. 맞죠? 의무감과 무관하게 의무감과 상관없이 결과의 좋음. 그 다음에 4번 이런 거 알겠죠? 내가 항상 공리주의에서
이익 평등 고려, 쾌락을 고려하라. 이 말은 항상 가로하고 고통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알겠지? 쾌락과 고통, 이익과 고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돼. 그래서 고통이 아닌 쾌락만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틀린 말인 거지. 5번 아까 말했던 거 기억나죠? 판단 능력이 낮은 사람은 만족감이 높은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다고. 근데 이게 질적으로 우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만족과 행복을 별개로 보는 거야. 별개로 보는 거. 아니 미. 그래서 어쨌든 공리주의자 미래 입장이고, 그러면 답은 어쨌든 1번, 3번, 5번입니다. 됐나? 1번, 3번, 5번이야. 1번, 3번, 5번. 됐죠? 네. 그 다음에 5번 맥킨타이어죠. 그래서 아까 이제 내가 속한 국가로부터 의무를 물려받는다 라는 맥킨타이어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을은 얘들아 도덕 법칙은 그 관념이 우리 의지를 규정하고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대. 그리고 존경심을 일으킨대. 알겠죠? 그래서 칸트의 입장입니다. 뭐 재심은 어렵지만 생윤에서는 굳이 막 하나하나 다 필요 없고 그냥 칸트야. 그러면 1번 얘들아, 도덕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행위 자의다. 딱 맥킨타이어 입장이잖아. 맥킨타이어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의 품성, 행위 자아 중심의 윤리잖아요. 행위 자아 중심의 윤리. 그래서 1번은 맥킨타이어 입장에서 맞는 거지. 알겠죠? 맥킨타이어 덕윤리는 행위자 중심 윤리야. 그래서 1번은 O고요. 2번 맞는 말이죠. 그 관행에 내재되어 있는 선을 성취하게 하는 거지. 덕을 실천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2번 맞는 말이고, 3번 얘들아 기억나죠? 내가 동기에 있어 저번 주에서 강조했다. 적어도 동기에 있어서는 무조건 선을 심한다는 거지. 경향성은 무조건 배제해야 돼. 전적으로 완전히 배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얘들아, 이런 거는 사실의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칸트의 재심 보면 다른 사람보다 천성적으로 동정심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익을 높여줘서 거기서 내적인 만족도 할 수 있고 칭찬도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냐, 도덕은 아니야 이거야. 도덕은 아니야. 그러니까 4번에서도 자기 만족을 높일 수 있어. 알겠지? 자기 만족을 높일 수 있지만 다만 도덕은 아닌. 4번 O. 그 다음에 5번 얘들아, 행위의 도덕성은 다시 도덕을 위해서 이게 뭐야? 똑같은 말이잖아. 선이지. 도덕을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야. 의지가. 그래서 5번은 도덕 법칙을 위해서 일어나야 된다가 곧 자율적이지. 의무의식에 따르는 거.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이고, 그래서 지금 답이 어쨌든 다 맞네요. 네. 자 이제 6번 보자 얘들아. 해야 하는 것, 즉 의무를 결정하는 것도 쾌락과 고통이다. 공리주의 맞죠? 벤담의 입장이고, 을은 또 칸트죠. 자 그러면 1번 당연하죠. 동등하게 고려해야 되니까. 뭐 옛날에 막 가중치 같은 거 안 돼. 알겠죠? 그래서 동등하게 고려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기본이잖아. 벤담한테서는 모든 쾌락이 양적 계산이 가능하다, 맞지? 정신적 쾌락도 양적 계산이 가능하니까 달리라고 하면 틀렸어. 그 다음에 3번에서 얘들아, 자 이것도 의무가 저제쪽 거잖아. 의무가 명령한 것에 맞게 일어난다라는 것보다 의무의 일치랑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 알겠지? 의무의 일치랑 똑같은 말이니까 모든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가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얘들아, 내가 모든 의지적 존재라는 걸 몇 번 이야기했다. 모든 의지적 존재가 되어버리면 신과 인간 다 포함하는 거야. 신도 의지가 있고 인간에게도 의지가 있어. 알겠죠? 그러면 모든 의지적 존재에게 의무이다, 강요이다는 안 되죠. 신의 의지에 대해서는 의무가 아니니까. 4번이 틀린 거고. 5번 얘들아,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사회의 행복이 양립할 수 있는가? 칸트 양립 가능하지. 내가 도덕적 의무를 했는데 사회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거잖아. 알겠죠? 공리주의도 계속 쾌락을 위해서, 알겠죠? 공리를 위해서 의무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높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5번은 둘 다 가능한 거지. 5번은. 됩니다. 그래서 6번에 답은 1번이랑 5번밖에 없네요. 어떻게 좀 사용률 할만하니? 근데 이렇게까지 안 나오겠지. 수능에서 사용률이 2점짜리인데. 근데 이 정도는 진짜 알고 풀어. 이 정도는.
이 정도만 하면 뭐. 그럼 이제 좀만 쉬었다 갑시다. 지금 보니까 좀만 쉬었다.